일의 생산성이 28%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특히 첫 경기에서 높은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이후 훈련 의지와 의욕이 높아져서 이후 경기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몰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은 높은 팀 성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몰입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몰입을 보이는 동료나 스폰서가 주변에 있다면 그 그룹 전반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고 몰입이 낮았던 리더분들까지 강한 몰입에 함께 동화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낮은 몰입은 전염성이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의심이나 불만, 낮은 몰입도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는 주변 동료들에게 더욱 빠르고 강하게 전염이 됩니다. 세 번째 몰입의 효과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의 뿌듯함,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무라일체를 경험했을 때의 희열,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보상감, 이런 경험은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경험입니다. 또한 스스로 나는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 효능감을 높여주게 되고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닥쳐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통제감과 회복 탄력성도 높여주게 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높아진 생산성과 자신에 대한 만족은 결국 높은 직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몰입의 효과겠지요.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몰입의 효과는 참 좋지만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약 30% 정도의 사람들만이 직장에서 몰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몰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입의 세 가지 중요한 하위 요소인 에너지, 열정, 몰두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측면에서는 신체적 자원은 물론이고 심리적 자원이 소진되었을 때 몰입에 장애가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는 심신의 피로를 야기하고 자원을 고갈시키죠. 목표 실행과 관련해서는 특히 완벽주의와 불안감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뇌코치 전문가 짐 퀵은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취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에 얽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감과 우울함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로 열정 측면에서는 자기 주도성이 부족하면 몰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남에게 의지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압박에 끌려가며 일을 하게 되면 타오르는 열정은 갖기가 힘들겠죠. 물론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시험 전날과 같이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몰입이 높아지긴 하지만 이는 스트레스와 자책감을 유발하는 건강하지 못한 몰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종착지의 모습은 어떠한 그림인지 잘 떠오르지가 않는다면 하고 있는 일에서 열정을 느끼기가 힘들게 됩니다. 끝으로 몰두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멀티태스킹과 각종 디지털 기기들을 양날의 검으로 꼽습니다. 예전에는 멀티태스킹을 잘하면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지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게 되면 이는 기억력과 IQ를 낮추고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또한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들과 이를 이용하는 각종 SNS, 수많은 알림 메시지 등이 몰입하고 싶은 순간에 공존한다면 역시 우리가 일에 몰두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직장인들은 업무 시간의 60% 이상을
디지털 통신기기 사용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물론 각종 전자기기들은 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정말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할 때는 SNS와 수많은 이메일들, 알림 메시지들을 잠시 멀리하는 것이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몰입을 어렵게 하는 방해 요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목표에 몰입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장기전의 실패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의욕적으로 목표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처음엔 몰입을 하더라도 이러한 몰입 태도가 우리 몸과 일상생활에 내재화되지 않는다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몰입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리더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몰입을 위한 에너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체적 에너지는 리더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수면, 식단, 운동이 중요하죠. 그럼 심리적 에너지는 어떨까요? 저는 심리적 에너지를 위해 작은 성공 경험을 많이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심리학자 이안 라버슨에 의하면 약한 상대와 싸워 승리를 경험해본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더 강한 상대와 싸워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승자 효과라고 하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희열을 느껴보시고 이를 자축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달성한 날은 나를 위한 특별한 커피를 마신다거나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단순한 축하 행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 완벽한 사람도 없듯이 100% 완벽한 계획도 100% 완벽한 결정도 없음을 인정하고 타선의 선택도 좋을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몰입을 위한 심리적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정을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통제력을 높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에 대한 스터디를 멈추지 마시고 파트너와 고객에 대해 매일 연구하십시오. 일에 대한 주도성과 통제감은 상당 부분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 강의를 통해 루틴의 중요성을 잘 아실 텐데요. 타인의 압박이나 데드라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기만의 루틴을 통해 매일의 계획 실행에 주도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열정과 동기를 위해 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님들, 아메이의 비전을 아시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우리의 일상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리더님들이 비즈니스에 몰입하고 목표를 실행하심으로 인해 리더님들과 소비자들의 일상이 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자주 꿈꾸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리더님들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사명감을 느끼실 겁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었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몰두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분주함과 산만함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면 마치 많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자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착각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분주함 속에는 단순하고 의미 없는 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전에 꼭 이 일은 소모적인 일인가, 생산적인 일인가 반문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또한 미네소타 주립대 경영학과 교수인 소피 르로이는 주의 잔류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우리가 A라는 일에 집중하다 중간에 B라는 일로 옮겨가면 A라는 일에 기울였던 주의력이 B라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잔상처럼 남아있게 되어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중요한 일이 계속 주의 잔류로 남아있다면 무엇보다 그 일을 먼저 끝내셔야 합니다.
당장 완료가 힘들 때에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확보해 놓으시고 다른 일에 몰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할 때만큼은 SNS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에 집중하다가 중간에 SNS 등으로 집중이 흐트러지면 다시 집중력을 높이는데 23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몰입의 노력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장기전을 위하여 3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든든한 지원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료들, 가족들과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시고 함께 계획 실천 여부를 체크하시고 피드백을 나누고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 자극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쉬지 않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논문 작업을 할 때에는 아무리 느리더라도 하루에 단 한 문장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하루 작성한 글자 수를 기록함으로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성취하는 것을 습관화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뇌의 굳건한 보상회로 만들기입니다. 긍정적 자극을 경험하면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그 자극에 좋았던 결과를 기억하여 쾌락의 보상회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도파민 보상회로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새로 바뀐 얼굴에 적응하는데 보통 21일이 걸린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습관에 적응을 하는 데는 아무리 간단한 습관이라도 최소 2달에서 8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쾌락 보상회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몇 주 안에 몰입이 습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2달 이상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몰입의 노력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장기전을 위한 저의 3가지 팁,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 동료, 가족들과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과정을 나누고 축하의 자리를 가진다. 둘째, 느리더라도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쉬지 않고 나아간다. 셋째, 최소 2달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다. 아마 이 3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딱 떠오르는 리더님들도 계실 텐데요. 잘 알고 계시는 함께 써가는 즐거운 70일간의 성장 이야기 A7070을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이기도 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은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쫓지 마십시오. 행복과 성공은 의미 있는 일에 몰입했을 때 그 결과로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몰입은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를 위해 리더님들께서 세우신 비즈니스 목표들에 몰입하십시오. 그 끝에서 더 성장한 나, 더 행복한 나 자신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 자신의 사업체의 사장이자 총괄 관리자이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비즈니스의 시작은 아주 작았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더 크게 키워나가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다이아몬드의 성취가 최종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하나의 정류장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멀게만 보였던 목표를 이제 뒤로 하고 더 큰 목표와 새로운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많은 사업체가 소규모로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성장을 했었을 것이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일부는 성장을 멈추기도 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또한 다이아몬드나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으로 자동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 규칙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첫째로 해야 하는 일, 그것은 소비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고객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소비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근간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핀이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사업이 커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파트너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파트너의 다운라인의 다운라인과 함께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비즈니스의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은 점점 줄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낚시하러 갔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계획은 2시간 낚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를 휴가 내고 출발하면 오두막집에 도착하면 자정이 될 것이고, 토요일 새벽까지 강가 통나무 더미에 자리를 잡고 새벽 낚시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저희 가족만 가는 건 심심해서 이웃 사촌인 샘 애시턴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정오에 만나서 출발하기로 했죠. 그런데 금요일 오전부터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전부 합쳐놓으니까 상당한 규모가 되고 말았죠. 금요일 오전에 모두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요. 샘 애시턴의 가족은 2시간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었죠.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점심을 같이 하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간에 일을 마쳤고 친척들과 늦은 점심을 먹고 낚시 떠날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출발을 했지만 오두막까지는 아직도 반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이미 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오두막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이 밝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불부터 지펴야 했고 가족들에게 아침을 챙겨줘야 했죠. 그리고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긴 후에야 샘과 저는 비로소 보트를 타고 강가 통나무 더미를 향해 떠날 수 있었죠. 마침내 통나무 더미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주말에 저는 1시간 낚시하겠다고 총 49시간을 쓴 셈이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정작 하고자 했던 일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이런 일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를 도와주는 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의 사업에 과도하게 관여하다가 정작 여러분 본인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BO 분들 하나하나가 주체적인 사업자이고 운영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도 주체적인 사업자이자 운영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의 다운라인, 그리고 파트너의 다운라인의 다운라인의 사업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관여하고 이것이 정작 본인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를 파트너분들께 위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의 비즈니스는 정체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파트너 또한 업라인만을 바라보며 주체적인 사업자로 올라서는 시기는 늦춰질 것입니다. 위임할 것이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작 비즈니스는 정체되어 있는 ABO 분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일일이 챙겨야 할 파트너와 다운라인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갇히게 되고 말았죠. 물론 파트너십은 ABO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파트너와 다운라인의 비즈니스에 관여하는데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정작 본인의 소비자 확보와 유지하는 데 쓸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비즈니스는 정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자리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해서 여러분의 파트너와 다운라인이 늘어나도 본인의 소비자 확보와 유지에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분들을 리딩하여 그들 자신의 다운라인은 파트너 본인들이 스스로 리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성장의 기본이고 근간입니다. 저는 리치와 함께 첫 사업에 나섰던 때를 아주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사업은 항공학교였습니다. 당시 항공학교 간의 경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희도 비행기 한 대만 가지고 경쟁에 뛰어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작은 항공학교는 커지기 시작했고 사업은 점점 더 성장하여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몰랐습니다. 비행기 조종도 모르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비행하는 법을 가르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하늘에서 고객 한 명을 상대로 비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동안 저희는 지상에서 고객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을 가르치는 것은 전문 비행사에게 맡기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죠. 저는 그때 비즈니스의 기초 과정을 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소비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비행 교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고 그들을 강사로 고용했습니다. 한때는 강사를 12명이나 두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더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면 됐고요. 하지만 고객을 찾는 일은 쉽지만은 않기에 저희는 고객 확보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데일 카네기의 책에 나온 베들레헴 철강 회사의 사장을 지낸 적이 있는 찰스 슈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미스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 기업의 서비스를 찰스 슈왑 사장에게 팔려고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슈왑 사장이 바쁠 때 찾아왔나 봅니다. 사무실을 막 나서려는 슈왑 사장을 미스터 리는 붙잡았죠. 슈왑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해보시오. 미스터 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사장님은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으며 효율을 2배, 3배 높임으로써 사업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할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방식대로 계속 운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찰스 슈왑 사장은 흥미롭군요. 누구나 더 잘하고 싶어하는 법이죠. 그래, 그게 어떤 것이죠? 하고 물었습니다. 미스터 리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그 종이에 내일 해야 하실 가장 중요한 일 6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라고 했죠. 슈왑 사장은 종이를 꺼내어 다음 날 해야 할 6가지 해야 할 일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미스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항목 앞에 번호를 매기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에는 1번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에는 2번을, 이렇게 6번까지 번호를 매기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 1번 항목의 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야 2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몇 주 후 찰리 슈업 사장은 미스터리에게 계약서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철강회사가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공로를 당신의 가르침에 돌립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간단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뒤범벅이 되어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항목부터 시작하거나 그 전부를 뒤죽박죽으로 혼란스럽게 하곤 하죠. 저희는 당신의 교훈을 바탕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고객 확보와 유지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린다면 얼마 전 영국 작가인 조지 기싱의 글을 읽다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시간은 돈이다라는 어찌 보면 진부한 격언을 들은 적이 다들 있을 겁니다. 작가는 이를 슬쩍 비틀어서 돈은 시간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표현이 우리 비즈니스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에서 나오며 제 생각에 이 점은 아메이 사업을 더 크게 계속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기업인은 자신의 기업을 세우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인은 선박의 1등 항해사가 되기보다는 노젓는 배의 선장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록 작지만 행복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꿈이 있습니다. 야망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르는 위험도 기꺼이 부담할 용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온도계는 아시다시피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온도계의 눈금이 주변 공기와 같아지면 온도계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온도계는 그냥 순응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도계 같은 사람들은 온통 열받아서 난리일지라도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온도계와 반대인 것은 온도 조절 장치라고 불리는 서머스탯입니다. 이 서머스탯도 온도계와 마찬가지로 온도를 측정합니다. 더위도 추위도 다 측정합니다. 하지만 서머스탯은 거기에 대해 무엇인가를 합니다. 온도 조절 장치인 서머스탯은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다양한 제어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서머스탯과 같은 사람들의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었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ABO가 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달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빛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메이에서의 기회를 통해 성공을 맛봄으로써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저는 이 표현의 느낌이 마음에 듭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꿈은 아메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ABO 분이 제게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제 연설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빛을 보거나 꿈에 사로잡히거나 이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빛이나 꿈, 그리고 이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때까지 쥐어서는 안 된다. 자신만이 그 보물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럴 경우 햇빛을 받으면 그 보물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메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과 지금의 이 흥분을 나눔으로써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은 또 하나의 흥분감을 만들어냅니다. 저의 희망은 이러한 흥분감이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긴 세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속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